자,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재난의 행정이 마비된 와중에 대통령실은 기습 인사 발표를 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를 단행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인 성남 경기라인의 핵심인 이 두 사람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자리를 교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인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빼주기, 즉 국감 회피용 꼼수 인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은 매년 국감에 출석해 왔는데요. 김 비서관은 국회 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을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도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집단으로 실성했다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그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난 김현지 씨에 대해서 당초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고, 우리 당에서는 또 김현지 비서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출석시킬 수 없다고 또 강하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의 어떤 자리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증인으로 그 선정을 해서 나오게 해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의 중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을 인사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 제도가 실시된 김영삼 정권 이후에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는 못 나오겠다 이렇게 당초에 주장을 했죠. 그리고 왜 못 나오느냐 하니까 엉터리 이야기를 대는데 결국은 말이 안 되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국정감사에서 빼는 것 이유가 뭐냐? 뭐 그 사람이 절대 지존이냐, 무슨 만사현통이라더니 진짜냐,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한데,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그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 그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오지 않는 것이 관례인 제1부속실장 자리로 보낸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그 비서들 몇 명 데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 집무실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고리 중에 문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과거에도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가 있었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부속실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는 안 보낼 수 있는 자리로 보낸 건데, 대통령이 이 김현지 비서관은 다른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즉 국회에 가서 야당이 호통치고 뭐 질문하고 이런 자리에 내보낼 정도의 격이 아니다. 이 사람은 워낙 지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내지 않고 그냥 대통령 옆에 가까이 두고 그렇게 질문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정말 좀 대통령이 과연 김현지 씨를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네. 그리고 저는 좀 더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약간의 개인적인 업무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라 이런 거 다 공적인 일이잖아요. 뭐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라. 그렇지만 지금 목마르니까 물 가져와라. 뭐 간식 있나? 뭐 이런 일도 같이 전부 다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면 그
한남동 관저에는 김혜경 여사가 그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부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출근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오면 그 역할을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국회에도 안 내보내겠다 하니까 마치 뭐 김혜경 여사와 동급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묘한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이 의문증 이런 게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도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은 정치계에 좀 오래 계셨으니까 혹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거나 들으신 건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또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 뒤숭숭한 소문이 있지만 제가 뭐 확인한 적도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을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런 질문이 크게 나올 것도 아니고 또 질문이 나오면 아니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질문 받는 것도 기분 나쁘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저 대통령 부속실장으로 보냄으로써 이 사람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 거예요. 또 우리 조금 더 한 단계로 나가면요. 자, 그 총무비서관을 그 제1부속실장으로 보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부속실장으로 있던 제1부속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김남준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도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이 됐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튕겨서 대변인실로 간 거예요. 대변인으로. 근데 원래 대변인이 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인가. 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 공감한다 이야기해서 말썽이 났는데도 이 사람도 워낙에 지금 센 사람이니까 쫓겨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하고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공동 대변인이 된 건데 역대 우리나라 저 그 역대 청와대 대변인 내지 대통령실 대변인은 2명씩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2명이 나와서 이야기할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 것은 갈 데가 없어서 일단 임시로 보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무비서관 자리는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자리를 임시로 메꿨어요. 그러면 제2부속실장은 어떤 자리냐면 김혜경 여사를 뒷바라지하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데려와서 대통령 옆자리에 앉혀놓았는데 반면에 김혜경 여사를 뒷바라지하는 제2부속실장은 빼가지고 총무비서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를 뒷바라지하는 제2부속실장은 지금 당장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네.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국가가 이재명 정권의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 구중궁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지금 의혹을 낳게 만드는 장면이죠. 네, 의혹이 증폭되는 이유가 사실 네. 뭐 출생지, 뭐 국적 아니면은 뭐 학력 이런 게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의혹이 증폭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야 뭐 우리가 알고 싶지 않는데 정체가 뭐냐, 그렇죠. 그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로 개입을 했느냐, 뭐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의구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렸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또 이 사람이 과연 무슨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럼 앞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될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출범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요, 사소한 데서 조그만한 데서 균열이 나고 그 점에서 뭔가
엇박자가 나면 그것이 점점 증폭되고 나비 효과가 벌어져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조짐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약간의 균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 균열이 커지면 결국 뚝이 무너지게 되겠죠. 김현지 부속실장이 과연 무슨 일을 벌이고 있길래 이런 그 엄청난 일을 계속 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 바꾼 것도 그렇지만 이날 대통령실의 인사 발표 형식을 두고서도 지금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인사는 이 강 비서실장 명의로 발표가 됐는데 정작 김현지 비서관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한 것은 맞지만 이 비서관 인선을 따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죠. 무슨 저 발표를 언제 안 했습니까? 언론에 수없이 많이 그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근데 느낌이 꼭 무슨 백두혈통처럼 북한의 백두혈통처럼 감히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를 비서실장이 발표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냥 비서관급 인사인데 발표하면 되죠. 그런데 비서관급이라고 하더라도 김현지 비서관의 인사를 비서실장이 발표할 급이 아니다 이러는 건지 뭔가 네. 하여튼 아주 그 우스갯소리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 그 한남동 관저에는 해경군 김씨 김혜경 여사가 있지만 이 용산 대통령실에는 해경궁 현씨 김현지 씨가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전부 다 겁을 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권이 점점 이제 이 김현지 이야기가 자꾸 증폭될 거다. 그리고 그 김현지 씨가 앞으로 무슨 일만 터지면 김현지 씨가 모든 일에 다 개입이 됐다라고 할 텐데 만사현통이니까.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성역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굳이 이름을 뺐냐, 뭐 뭔가 감추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지지 않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구중궁궐에서 벌어진 일이요. 대나무 숲을 통해 가지고 온천에 알려지는 게 실시간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벌이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권 몰락을 자초한다. 그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인사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근데 이제 드네요. 뭐 네.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국감이라는 사정이 거죠. 있고 그러나 인사를 했는데 인사가 말썽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뭐 뭔가 숨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변인이 투톱 체제로 바뀝니다. 사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잠깐 대변인이 두 분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잠깐이었고 그 외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다라고 하는데 좀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그 강유정 대변인 그분도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인데 이 대변인이 2명이면 그 기조를 단일화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준 씨가 대변인이 된 것은 완전히 그냥 김현지 비서관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대변인도 또 어떤 조치를 하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저렇게 대단한 분인지 어쨌든 대변인이 중복으로 임명된 것 자체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일타뉴스에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나왔는데요. 네. 셋이서 이제 자리 돌리기 한 거다.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 네. 자리 돌리기보다도 자리가 지금 막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김남준 씨가 제1부속실장이었는데 이 제1부속실장이 그보다는 비중이 훨씬 떨어진 제2부속실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은 그래도 제1부속실장하고 비슷하다고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 제2부속실장으로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2부속실장을 급한 대로 이제 총무 비서관도 보내놓으니까 제2부속실장을 시킬 사람이 지금 당장 마땅치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제2부속실장은 김혜경 여사를 보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또 그 사람 괜찮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저는 못 구한다기보다 김혜경 여사가 좀 이렇게 지금 어떤 입장일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뭔가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혜경 여사도 어떤 생각을 하고 김혜경 여사도 있을지. 네. 갑자기 부속실장을 바꾸면 그러면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김혜경 여사가 바꿔달라고 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김혜경 여사가 어떤 저 사람을 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속실장으로.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당장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이게 결정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순식간에 이제 그쵸.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재미있는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인사가 이제 단행됐던 이유 바로 역시 이 성남 경기 라인의 힘 때문이다. 이런 그 예측이 나오는데요. 자, 성남 경기 라인 핵심 인사들이 기존 보직은 물론 대변인과 이 정무 라인까지 모두 꿰차면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김남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일할 때부터 대변인을 맡아서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고요. 지역 방송사 앵커로 활동할 당시부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벌써 내년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비어있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뭐든지 하겠죠. 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김남준 씨가 대변인을 맡아서 국민에게 얼굴을 알리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간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 인사가 된 것이 아니고 김현지 씨가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다가는 국회에 계속 나오라는 요구를 받을 테니까 아예 그런 요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에 따라서 갑자기 튕겨서 대변인으로 간 거예요. 대변인으로 가면서 이제 또 뭐 그런 저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이번 인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이고 이것이 구중궁궐의 이상한 그 모습을 국민들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니까 계속 말썽이 나오고 뒷말이 나오겠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정말 커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을 것 더군다나 같습니다. 김현지가 뭐길래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김현지를 왜 이렇게 다뤄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할 텐데 하여튼 이상한 일이죠.